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초민영 기자 김미한 씨와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의 C200 카브리올레를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자다 나오지 않았어요. 요즘에 벤츠가 굉장히 잘 팔리죠. E클래스가 가장 잘 팔리긴 하는데 C클래스의 판매도 만만치가 않아요. C클래스의 경우에는 E클래스처럼 되게 가지치기 모델이 많은데 카브리올레도 있어요. 네, 사실은 AMG 모델이 있는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카브리올레가 이렇게 따로 나온 거를 실물로는 예, 저는 공도에서는 이 차를 처음 봐요. 저도 실물로 본 건 처음이에요. 네, 뭐 기본적으로 카브리올레가 뭔가 그 실용성보다는 그렇죠. 네, 하나를 더 타는 세컨드카 내지는 아주 캐릭터 강한 사람들이 타는 차에 좀 더 가깝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더 자주 보기 쉽지 않았고 실제로 뭐 카탈로그나 이런 곳에 매장 방문을 해도 그냥 C200 세단을 많이들 권하시고 그렇죠. 네, 보게 되죠. 카브리올레는 뚜껑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타일링이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보는 세단과 비교해서 디자인 어때요? 네, 저는 벤츠 최근 그릴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삼각별 이렇게 크게 박혀 있는 것 주변으로 육각형의 이렇게 자글자글한 정말 밤하늘의 별이거나 뭔가 약간 작은 운석들이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그런 디테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선이 뺏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첫인상이 좋으면 그렇죠. 네, 뭐 나머지 다리가 좀 짧건 약간 뚱뚱하건 예.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저한테는 좀 그런 존재가 C 클래스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소위 말하는 뚜껑을 까고 보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좀 평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컨버터블은 열었을 때 옆 라인을 보다 더 신경 쓰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주 단적인 예를 저희가 보도자료나 공식 홍보자료를 받으면 옆모습부터 일단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예쁜 것을 먼저 보여주게 하는 게 보통의 PR 룰이니까 옆모습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방금 김미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옆모습이 진짜 예쁘네요. 저 옆에 딱 카메라 세우자마자 옆은 이쁘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컨버터블이 됐건 쿠페건 로드스터건 생각해보시면 앞이 많이 낮고 뒤로 갈수록 조금 굵어지는 아주 쐐기 형태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많은데 이 친구는 약간 달라요.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가 쭉 가서 끝에서 약간 물결 치듯이 이렇게 끝머리가 내려오는 게 특이해서 재밌는데요? 이 차가 세단보다, 그러니까 이 C클래스 자체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뚜껑을 까서 그런지 C클래스 세단보다 더 늘씬해 보여요. 옆에서 보기에는. 네네. 그리고 C클래스 세단 여러분 기억해보시면 리어가 그냥 깎아서 내려오거든요. 예. 이렇게 잘 다듬은 돌처럼. 그래서 굉장히 짤뚱해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 E클래스에다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소자, 중자, 대자. 예, 그 규칙에 입각하야. 근데 역시 저도 이 차는 옆모습이 낫네요. 그리고 차별화가 돼서 좋아요. 그러면 또 오픈카니까 뚜껑을 열고 까봐야죠. 아. 닫히는 건 생각보다 빨리 됐고요. 이 차는 앞모습은 이제 세단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옆이랑 뒤는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뚜껑이 없으니까 뒤에서 봐도 뭔가 좀 더 잘 빠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루프가 주는 공간감뿐 아니라 그 위치 자체가 크잖아요. 육안에 많이 드러나서 아무래도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뒤를 마무리하기 마련일 텐데 컨버터블은 저렇게 뚜껑이 열렸을 때의 모습도 중요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뚜껑 그 소위 말하는 트렁크 윗날개부터 좀 디테일들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옆에서 봤을 때나 뒤에서나 뭔가 이렇게 왜 물에 돌 던지면 파문이 일잖아요. 예, 예. 그 잔상을 약간 남긴 듯한 모습이 연상돼서 좀, 네, 예쁜데요? 뒤만 보면 더 예쁜 것 같아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P0, 뒷타이어의 사이즈가 25에 35와 19인데 이 차의 사이즈나 엔진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약간 좀 오버사이즈 같아요. 근데 알로이 휠 디자인은 참 예쁘네요. 어때요? 네,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아주 세련되게 검은색 윤광 속에 AMG 마크 예. 파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티 디자인은 흔히 말하는 무슨 타입이라고 말하는 디자인을 입힌 것 같고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으로만 선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깔끔해요. 네. 이 차의 기본 디자인은 뭐 당연히 세단과 동일한데 디자인은 어때요? 실내 디자인? 뭐 C클래스네요. 그렇죠. 전형적인 C클래스. 네. 그리고 이렇게 과감하게 정말 이렇게 미끄럼틀 후룸라이트 타고 내려오듯이 확 깎여있는 이런 부분? 예. 뭐 이제는 익숙해요. 예전에는 막 처음 이 패널 등장했을 때나 이런 3구짜리 송풍구 프로펠러 모양으로 나왔을 때는 와 벤츠다 했는데 저희가 그새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그렇죠. 예. 네, 비슷한 것들도 많아졌고요. 저는 이 우드 그레인 있잖아요. 네. 이게 유난히 그 나무의 느낌이 진짜 나무의 느낌이 많이 나서 이거 참 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런 게 사실은 되게 벤츠가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럭셔리 브랜드라고 좀 차별되는 것 예. 같아요. 네. 많이들 사실은 영감 많이 줬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닫았을 때가 또 유난히 예쁘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습관적으로 벤츠 쪽 차를 이렇게 시승할 기회가 생기면 꼭 이걸 뚜껑을 닫고 쓰게 돼요. 네. 예뻐서. 네. 그러니까 좀 만지고 싶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닿았을 때 촉감이 되게 다른 게 거기서 프리미엄 브랜드와 럭셔리 브랜드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뭐 반짝거리고 예쁜 것들을 많이 넣어서 비싸 보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눈으로 보이는 걸 넘어서서 촉감으로 다가가는 것까지 신경 쓰면 아 거기서부터 저는 자기네가 럭셔리구나 프리미엄이구나 그 미묘한 차이를 좀씩 나누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가 예쁘긴 한데 요 안쪽에 이제 이 컵홀더 있잖아요. 이 컵홀더 플라스틱. 이건 E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유독 이 플라스틱 재질이 떨어져요. 네, 되게 가벼워요. 예. 가볍고 막 제대로 딱 플라스틱 소리가 나고. 네, 소리는 들으시면 아실 수 있고 이거 컵 딱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하는 조절들도 터닝 백하드와 거의 비슷한 소리가 나요. 그리고 요즘 차로는 좀 드물게 이렇게 제대로 생긴 잿더리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다 동전 넣고 마트 갈 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즘 나온 신차는 보통 이렇게 잿더리가 이렇게 정식으로 있는 경우가 되게 드물죠, 요즘에는. 이 차의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시승했던 C클래스와 달리 이쪽 부분에 좀 마무리가 좀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네. 이게 지금 흔들려요, 여기가. 진짜요? 네, 여기가 이렇게 흔들려요. 이게 떠있는 디자인이어서 어쩔 수 없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조립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일단 치면은 이렇게 살짝만 쳐도 소리가 나고 여기 좀 떠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아마 이쪽도 그래요.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마무리가 좀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이쪽 부분에 패널 만지잖아요.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서 제 생각에 특히 이 차가 컴포터블이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잡소리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컨버터블이니까 뚜껑을 닫건 안 닫건 기본 소음이 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묻어갈 수도 있겠구나.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 지금 마음에 들어하는 이 소재를 원가를 높여 사기 위해서 이 안쪽 친구들이 희생한 게 아닐까요? 그러면 좀 용서해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의 C클래스와 동일한데 이쪽 부분에 이제 버튼이 생겼죠? 되게 알기 쉬운 픽토그램. 그렇죠. 네. 예, 이거는 이제 뚜껑 열고 닫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창문 4개를 동시에 여는 거죠. 네. 그래서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4개군요. 예, 근데 이게 창문이 내려갈 때는 전부 4개가 전부 다 원터치로 내려가는데 올릴 때는 원터치가 아니에요.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상에는 잡히지 않는데 이렇게 닫은 다음에 제가 다시 문을 열거나 닫을 때 가끔 그 고무 바킹 위치가 서로 어긋져서 예. 문이 한 번에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거 봐요. 여기 마무리가 안 좋다니까. 그쵸?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손 지금 운전석에서 이렇게 얹어 보시면 예. 되게 편해요. 자연스럽게 닿아요. 네. 그리고 우리 흔히 하는 이렇게 팔 얹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게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키가 작거나 팔이 짧거나 뭐 몸이 좀 이렇게 왜소해도 충분히 한 팔 얹고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크기는 뭐 적당한 수준이고요. 안에 융이 잘 깔려 있어요. 딸그락거린 거 싫어하시면 이렇게 쏙 끼워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리고 안에는 USB 2개가 있죠. USB 2개 모두 충전 가능한 표시되어 있고요. 옆에 SD카드 자리도 있습니다. 선글라스 커버는 보통의 평균에 비해서 이 폭이 좀 좁은 편이에요. 네, 닫혀있을 땐 몰랐는데 저도 열어보니까 좀 놀랐어요. 예. 사실 제 선글라스 지금 넣어본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안경 사이즈거든요. 예. 요즘 뭐 이렇게 많이들 크게들 남자들 쓰는 그런 라이방류가 아닌데도 조금 꽉 맞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아주 큰 뭐 유행이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달라질 수 있지만 큰 선글라스를 넣기에는 자리가 좀 부족해요. 운전대는 전형적인 벤츠 스타일이고요. 네. 이 림의 소재는 좀 딱딱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져보면 손에 감기는 그립은 좋은데 좀 딱딱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 그래서- 펀칭이 돼 있죠. 맞아요. 잡기는 좋겠죠? 예,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의 위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에 보통 가운데 손가락으로 조작하잖아요. 네. 예, 손에 잘 닿아요. 그리고 C클래스 카브리올레에도 HUD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도계라든가 내비게이션 관련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시트의 착자감이나 가죽은 상당히 괜찮아요. 바로 제가 어저께 탔던 240 쿠페보다 이 C 카브리올레 시트가 착자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버킷 시트 형태로 네, 감싸주는 디자인이고요. 실제로 운전할 때도 되게 안정감 있어요. 예, 도어 트림 역시 전형적인 벤츠 디자인이고요. 다른 차에는 없는 버튼이 하나가 있죠. 네, 의자 모양으로 저 점점점 단계별이 3개씩 들어가 있는 게 마사지 버튼이냐 뭐 통풍 시트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착각입니다. 예. 빨간불이 들어오고 뜨거워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헤드레스트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죠. 에어스카프라고. 네네. 벤츠가 예전에 SLK에서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를 시킨 거죠. 맞아요. 실제로 다른 그 벤츠 계열의 컨버터블도 타보시면 에어 스카프 기능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그러니까 목도리를 하고 예,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저 한겨울에도 컨버터블 벤츠 걸 타보면 기대 이상 따뜻하다는 거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현행 C클래스가 처음 국내 런칭했을 때 시승회 때 저 부분을 이제 발견해갖고 여러 대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C클래스가 다 저래요. 근데 그 후에 본 C63도 그렇고 이번에 시승한 이 카블레도 그렇고 저 도어 트림 저 끝부분 있잖아요. 저게 좀 뭉그러졌잖아요. 저게 지금 다 그래요. C클래스. 그러니까 저게 좀 보기가 안 좋죠. 물론 이런 거 안 보이고 신경 안 쓴 사람은 상관없는데 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좀 별로 비싸지 않은 물건 사서 옷에 시접 처리가 안 돼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메이커 샀는데 실밥 막 뜯어져 있으면 마음 상하듯이 아 벤츠라서 저희가 조금 더 마음이 예. 섭섭하지 않나. 아, 근데 문제는 저 부분이 문을 열고 내릴 때, 그러니까 다 계속 다들 보이죠? 계속 보여요 눈에 저게. 전반적으로 보면 하여튼 이 C클래스 카브리올레는 실내의 마무리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이 하나가 저 공호 패킹 있잖아요. 저게 좀 잘 안 맞아갖고 문 열고 내릴 때 저게 걸려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조수석만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좀 걸려요. 네, 저 아까 못 내릴 뻔했잖아요. 아 이제 맞네요. 네. 이게 시승차만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시트는 저 레버 부분을 한 번만 당기면은 자동으로 앞쪽으로 슬라이딩이 되고 또 살짝 올라가기도 해요. 네,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게 별로 눈으로는 뭐 그냥 접히는 거다 자동으로 이동해서 편하겠네 정도지만 이용해 보시면 훨씬 편한 이유가 숙여지면서 앞에 약간 들려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탈 때도 보통은 저렇게 밝은 시트면 뭐 신발 자국 내기도 쉽고 그렇죠. 들어가면서 좀 부담이 되는데 들어가기에 좁은 자리지만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동반 좌석은 이제 김미안 씨가 편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무릎 공간이 주먹이 하나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부족하고요. 이 무엇보다도 2열 시트의 경우에는 이제 쿠션 자체가 좀 딱딱하고 고추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인 남자가 또는 성인이 편하게 앉고 갈 정도의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딱 저 정도의 보통 체격의 여자가 앉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2열이 보통 쿠페 타입의 차들이 의미 없이 있는 공간인가 싶을 정도로 좁은 차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2열 시트 이 중간에는 컵홀더가 2개가 아니고 이게 몇 개예요? 2개예요? 3개예요? 2.5개라고 합의하시죠? 2.5개. 예. 특이하네요. 작은 우리 그거죠? 믹스 커피 잔 정도 예.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아이소픽스 기능 양쪽 좌석에 다 있어요. 이 차를 엄마가 운전하더라도 아빠가 운전하더라도 아이들 카시트 넣어서 장착하실 수 있고요. 예, 이쪽에도 의외로- 수납공간 있죠. 네, 의외로 넉넉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360리터인데 지붕을 접으면 좀 더 줄어들죠. 근데 지붕을 지금 접은 상태인데도 어느 정도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육안으로는 입구가 좁아 보이지만 안쪽으로 납작하게는 좀 더 공간이 깊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드 커버 재질로
똑같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데 접은 상태에서도 딱 이 정도니까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안에 보시면 그래서 짐 넣을 때, 밀어 넣을 때 높이 조심하라고 경고 그림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의외로 그 길이는 긴 편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흔히 보실 수 있는 카메라 삼각대 커버를 수직으로 밀어 넣었는데요. 저 정도 깊이가 안까지 있고 한쪽 구석에 그물로 조그맣게 주머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작하고 큰 가방은 넣을 수 있죠. 대신 두꺼운 건 곤란. 여기 트렁크에 마치 쇼핑백 홀더인가 싶어서 당겨보니까 뒷자리가 접히는 레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헤드레스트랑 분리된 채로 등받이 부분이 저렇게 접혀서 실제로 보시면 간단한 뭐 보드 정도, 네, 레저 즐기시는 분들은 웬만한 그 정도 길이감의 제품들은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확장됩니다. 지금 에어컨 1단만 튼 상태이고요. 뭐 가솔린 엔진이니까 굉장히 조용하죠. 네, 뒤에서 조용하죠. 무척 조용합니다. 네. 진동도 별로 없고요. 네, 뭐 진동이 있으면 이상하죠. 가솔린 엔진인데. 네. 이 차 파워트레인은 2.0 터보와 9단 자동 변속기인데 184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를 합니다. 사실 2.0 터보면 뭐 그렇게 출력이 184마력이니까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잠시 운전을 해본 결과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그러니까 웬만한 뭐 일상 용도로 쓰는 그런 영역대에서는 아주 충분한 힘을 발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컴포터블의 특성상 그렇게 빨리 달리거나 뭐 이렇게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는 비율이 저는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뭐 184마력이면 뭐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차가 주행 모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컴포트로 달리고 있고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그러니까 특히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엔진의 초기 반응이 좀 대번에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제가 스포츠 플러스인데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가속비가 좀 요만큼 걸려도 이렇게 훅 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기존에 뭐 C라든가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한층 스포티하니까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면은 이 차가 이제 184마력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만 밟으면. 그리고 지금 뒷자리에서 물론 차음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니까 엔진 웅웅웅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꿨구나 라고 청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전하면서 더 좀 그런 다른 재미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주행 질감이 상당히 매끄러운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구지트로니까 변속기 같아요. 그러니까 구지트로닉은 기어가 9개니까 되게 잘게 나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행 질감이 되게 매끄럽고 변속 느낌이 되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지금 변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이렇게 느끼기가 힘들거든요. 좀 변속이 되는 것 같군요, 지금 보니까. 네, 근데 그리고 뒷자리에서는 좀 느껴지는데요. 그쵸. 예. 어쩔 수 없어요. 반동이 오니까. 아무튼 결론은 무난하고 매끄러운 건가요? 예.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되게 무난하고 매끄러워요. 뭐 딱히 뭐 두드러지게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렇게 못하지도 않고 동력 성능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일상 용도로 사용하기는 뭐 충분한 수준이에요. 그냥 여유 있게 타고 다니는 뭐 그런 차. 맞아요. 이 정도 크기의 사실 오픈카는 그냥 팬시한 뭐 옛날 그냥 시체말로 팬시카라고 불러도 되겠죠. 크게 부담 없이. 예. 그리고 운전 실력 뭐 아주 잘하는 분이 아니어도 그냥 내가 좀 재미있게 다른 차 타고 싶고 스타일이 다른 차를 원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차의 포지션인 것 같고요. 실제로 요즘같이 SUV 굉장히 많아지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다른 선택의 딱 상징 같은 차였잖아요. 그렇죠. 이 오픈카의 특성상 전체적인 방음은 부족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오픈카는 말 그대로 뚜껑 열고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방음을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이거 소프트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런 뚜껑을 닫고 달릴 경우에 이 외부 소음이 좀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리도 좀 얇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좀 크고 물론 이 차가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니까 타이어 소음이 크긴 하지만 그것을 감안을 해도 전체적인 방음은 부족하고요. 그거는 뭐 오픈카니까 당연히 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뚜껑 까고 달리면은 뭐 방음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최소한의 방음만 했어요. 그래서 뚜껑 지금
지금처럼 뚜껑 닫고 달리면은 바람 소리도 많이 나는 편이고, 특히 A 필러라든가 요 유리의 그 연결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도 바람 소리가 좀 나는 편입니다. 제가 그냥 비교를 굳이 하자면 일반 차 왜 130, 120 뭐 이렇게 좀 100을 넘겼을 때부터 소위 말하는 풍절음이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시속 60 정도의 그 정도의 소음이 사실 들려요. 예. 그럼 뭐 오픈카니까. 네, 조용한 차 타고 싶으면 딴 거 타면 돼요. 그렇죠. 예. 오픈카니까 뭐 그냥 그런 걸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방음이 부족한 건 이건 흠은 아니에요. 네.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운드 위치들을 좀 배치가 전체적으로 높고 위로도 잡혀 있고요. 예. 그래서 음악을 뭐 어느 정도까지는 즐기실 수 있도록 당연히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C 모드에서 이제 킥다운을 했는데, 뭔가 반응이 좀 한 반박자에서 한 박자 그 중간 정도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금 컴포트 모드인가요? 예, 컴포트 모드인데, 예, 9단에서 밟잖아요. 그러면 6단으로 좀 떨어지는데 지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파워트레인이 아주 빠릿빠릿하게 스포티한 세팅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그보다는 이제 초기 반응이 훨씬 더 빠릿빠릿해지죠.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않네요. 그리고 이 차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느낀 게, 보통 오픈카는 지붕을 자르잖아요. 그러면 차체의 강성이 굉장히 많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컴포터블이 자르면은 보강을 많이 해요. 근데 물론 이 차도 보강을 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면이 좋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 있잖아요. 다닐 때 보면 이 차가 좀 강성이 확실히 세단보다는 많이 약하구나라고 좀 이렇게 많이 느끼게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점들 때문에 승차감도 좀 떨어진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비단 이 C 컴포터블만의 문제나 단점은 아니고 그냥 구조적인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뭐 잔진동이 싫다, 운전할 때 이런 것들이 싫다, 나는 벤츠를 원했던 건 뭔가 정숙함 때문이다 라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이라면 사실 컴포터블을 선택할 때, 그렇죠. 네, 그 선택지에 사실 컴포터블이 있기가 힘들죠. 네, 세단을 사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뚜껑을 여는 대신에, 그런 장점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을 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과 낭만을 얻고 소음을 버리나요? 네, 뭐 소음 정숙성이나 정숙성을 버려야 되는 성능이나, 보통 뚜껑 이거 지붕 자르면 강성 떨어지면 당연히 뭐 회전 성능, 운동 성능 자체가 좀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세단보다 무거워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심지어 연비까지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타는 게 오픈카죠. 딱 봄, 가을에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2, 3월에 오픈카 밤에 열고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물론 멀리서 보면 머리가 산발이 돼서 되게 무섭겠지만 굉장히 그때 이렇게 마치 그 노천탕 겨울에 갔었던 때와 같은 기분을 살짝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김미향 기자 좀 전에 운전 잠시 해봤는데요. 느낌 어때요? 무난하고요. 아, 그래, 이게 벤츠 C클래스였지를 운전할 때 오히려 더 깨달았어요. 어떤 외관보다도.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나머지 차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뭐, 아까도 저희끼리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뭔가 럭셔리 브랜드라고 자처하는 차들을 많이 타보신 분이라면, 그냥 가솔린인 걸 감안해도 특별한 감흥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워낙 요즘 또 무겁고 매끄럽게 바닥을 밀고 가는 차들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 경험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 차에 대한 만족도가 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제가 살 차는 아니지만, 제 차는 아니지만 만족도가 좀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컴포터블 싫어하시잖아요. 예, 원래 컴포터블 안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마무리가 부실한 게 되게 눈에 많이 보여서, 이게 그래도 비싸잖아요, 벤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은 만족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차 사잖아요, 그러면 좀 화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럼 이 차를 세컨카로 탄다면 첫 번째 차는 뭘까요? 그것도 용서가 안 되나요? 세컨드 카로도 안 사요. 아, 전 누가 사주면 쓸 것 같은데.
그 얘긴 즉슨 제 돈 주고 살 것인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은 이 C클래스 카브리올레는 사실 뭐 기대가 높진 않았지만 제가 만약 이 차를 산다 그랬으면 전반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눈에 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비싼 차잖아요, 벤츠고. 근데 좀 마무리가 좀 떨어지니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김미연 기자는요? 저는 근데 뭐 아까는 농반 진반 누가 사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크지 않은 이 정도 크기의 컨버터블은 타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집의 메인카는 확실히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싱글이어도 그건 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뒤에 뭔가 싣고 다니고 이런 직업이 꼭 아니더라도 좀 활용도는 한 대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그냥 가끔 기분 전환용으로 여러 대를 뭐 사서 바꿔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긴 거리 달리지 않고 가끔 오픈 에어링을 해보겠다면 이 차를 한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결론은 역시 세단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네요. 아, 예. 뭐 원래 간만에 진짜 오픈카 간만에 진짜 시승을 했는데 역시 차는 세단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C클래스 카브리올레는 C클래스가 지금 되게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네. 좀 가지치기 모델 선택의 폭이 좀 더 늘어났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로써 벤츠 C클래스 카브리올레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미안입니다. 저 왜 이렇게 어색하죠? 안녕하세요. 다시 해. 아, 안 웃겼어. 다시 해. 아무튼 요런 거 이렇게 딱 꽂으면 딱 막 아주 그냥 예. 네, 적당히 헐렁해요. 예. 이거 PPL이에요? 아닌데요? 이거 저기 1+2로 샀어요. 제가 이거 좋아합니다. 저거 보기 안 좋지 않아? 나만 그래? 양쪽 다 저러니까. 저희가 까다로운 건가요? 글쎄, 내가 저거 갖고 가면 이게 까다로운 거야? 너무 눈에 잘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저렇게 하든가 그럼. 그리고 2열에는 여기 컵홀더 2개가 있고요. 이게 2개냐 3개야? 근데. 네, 단계별로 있네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반동이 오니까. 네. 그렇네요. 뭐 울렁거리진 않지만 예. 기분을 살짝 느낄 수 있거든요. 원하신다면 꼭 그런 방법을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여자분들은 머리가 긴 락커 같은 남자분들은 꼭 묶고 타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굉장히 고생해본 적이 있어서 빗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머리를 흩날리면서 밤에 한번 탔더니 완전 엉켜가지고 뜯겨 나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머리를 2번 감았어요. 린스 막 퍼부어서. 이거 방금 건 엔진은 넣을까? 너무 까는데. 그럴까요? 차는 세단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가 취향이 정말 달라가지고.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여기 오픈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 어릴 때부터 세단 좋아했어요. 그래요? 예. 자, 이제 좀 개그 좀. 네? 개그 좀. 무슨 개그요? 아니, 뒤에 저기 버리는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개그 좀. 아, 우리 아까 앞에서 그런가? 아니. 너무 심한 말이 많았다. 아, 뭐하지? 개그? 버리는 영상 빨리. 버린 영상? 버리는 영상 인기 좋단 말이야. 요즘은 버리는 영상이 저기 메인이야. 근데 오늘은 버리는 영상이 별로 없다. 웃긴 그래요? 게 안 나왔어. 근데 저 그거 좀 댓글 가끔 보는데 졸려서 목소리가 졸려서 싫다는 분들 계신데 사실 제가 졸릴 때 나오잖아요 늘. 이게 자랑이야 그게 지금? 아니 늘 자고 있다가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졸고 있을 때 멘트를 그 정도 친다는 점을 좀 알리고 싶네요. 역시. 네. 그래도 오늘은 안 졸리고 굉장히 쌩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목소리가 아주 쌩쌩해. 끊임없고 저기 더듬음이 없이. 그러니까. 아 완전 최절정한 그때 EQ 900 때 장난 아니었는데. 아니야. 근데 오히려 근데 멘트는 EQ 900 때가 더 더 좋아. 좋았어요? 김미아 최고 컨디션 때가 언제였냐면 G4 렉스턴이랑 EQ 900이었어. 아 내가, 의식의 흐름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김미아 최고의 그 컨디션은 G4 렉스턴과 EQ 900 때. 아 정말 제정신에 안 나왔을 때가 다 괜찮군요. 그렇지.